대통령이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망신주기 청문회라고 맞섰습니다. 산청 하동산불 피해주택 재건공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진화대원의 장비 보강에도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찾았고 코스피는 3,100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공약이었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아르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월 안에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번엔 이전 시기를 더 앞당길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나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해수부가 2029년 부산에 신청사를 지어 이전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자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청사 이전을 서두르라는 뜻을 전한 것.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해수부는 부산 이전 예정지를 즉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겠지만 내부 직원들을 설득할 방안도 찾아야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수부에 계시는 구성원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하고 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해수부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해양수도 정책은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다 우리나라가 국제 해양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네입니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경제와 사회 등 7개 분과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우선으로 국정과제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과 각 분과 그리고 각 부처에서의 조직 개편 수요에 대해서 취합을 했고, 경상남도는 이 대통령의 불경 공약과 연계된 사업 30여 개를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제조 AI 혁신 밸리 조성, 동대구에서 창원, 가덕신공항까지 있는 고속화철도, 거가대로 고속도로 승격, 물류 전진기지 구축 등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정부와 국회 인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할 핵심 정책이 뭔지를 정확하게 뽑아내가지고 인맥을 동원해서 전력 투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주 국회에 이어 이번 주에는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 갈상돈 민주당 진주갑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경남 인사 가운데 유일한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인 갈 위원장은 불경 메가시티 재추진을 국정과제로 우선 꼽았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공약을 우리 지역 공약들 많이 넣어야 되는데 경쟁을 해야 되니까 불경 메가시티를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해가지고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8월 초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남의 현안이 얼마나 채택될지 임기 1년을 남긴 박완수 도정의 정치력과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 여야는 시작부터 자료 제출 문제로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협조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여당의 일방적인 책임인 것으로 몰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을 해줄 것을.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증인 없는 청문회이자 자료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후보자를 향해 금전거래, 재산 형성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최근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지출이 13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그 갭이 일반 국민들로서는 너무 큰 갭이거든요. 민주당은 야당의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자녀의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 관련 자료 요구는 청문회와 관련 없는 망신주기, 흠집내기 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후보자의 가족과 또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인정 없이 파헤치고 정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진위를 호도하고 때론 음해하기도. 김 후보자의 병역 면제 언급 과정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김 후보자는 정부가 속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거듭된 자료 제출 요구에는 과거 한덕수, 황교안 총리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일 경우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부 장관 유임 인사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들은 유임 철회와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농림부 장관. 이번 11개 부처 장관직 인선에서 유임되자 정치권 일각에선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진보당은 대통령 집무실 앞 1인 시위에 나서며 유임 철회를 촉구했고 비상계엄을 막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방조한 것이며 이 또한 범죄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송 장관을 겨냥해 양곡관리법 등 농업개혁 법안을 무산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민주당도 무책임한 기회주의자라며 송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책 연속성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회를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은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설득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통합 실용 인사 원칙을 강조하시면서 비록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장관이라도 발탁한다. 국민의힘은 송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전임 정부에서 제2 요구를 건의했던 법안들에 대해 본인의 소신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양곡법에 대해 새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송 장관에게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보고 갈등을 조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전국농민회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경남연합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송 장관이 농업의 근간 정책을 포기하고 농민 생존과 연결되는 농업민생사업법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농민의 뜻을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2차례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 달 전 대형 화마가 휩쓸고 간 산청 하동산불 피해 주택 복구 작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추석 전에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문그린 기자입니다. 방 한 구석에 옷가지와 책이 쌓여 있습니다. 라면 같은 간편식과 생수병도 곳곳에 보입니다.
지난 3월 산청 하동 산불로 집을 잃고 석 달째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원식 씨의 방입니다. 식사 시간을 맞추고 오다 보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도 좀 많이 지출이 되고. 한동안 주민들의 발길이 끊겼던 산청 중태마을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탄 주택들은 대부분 철거됐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정비 작업도 한창입니다. 3개월 전 건물 잔해가 가득했던 현장입니다. 현재 잔해는 모두 치워졌고 바로 뒷산에 있던 나무들도 베어졌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95제곱미터 규모로 총 16세대가 오는 10월 입주를 목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왜 우리 집만 탔나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도와주고 이러니까. 경남도는 주민설명회와 중앙정부 협의 등을 거쳐 주택 신축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추석에 입주를 목표로 저희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 기관하고 또 협의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신축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피해 주민 10가구와도 빠르게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아픔을 딛고 일상을 회복할 새 보금자리를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그린입니다. 네, 잠시 오디오가 송출되지 않는 등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산불로 진화대원 등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문제가 됐던 진화 장비도 전면 교체될 전망입니다. 당시 대원들이 착용한 장비가 방염 기능이 없는 건설용 안전모였다는 KBS 보도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이형관 기자입니다. 산청하동 산불 당시 진화대원들이 착용했던 안전모입니다. 방염 기능이 없는 건설용으로 고온에 취약해 녹아내리고 쪼그라들었습니다. 급히 상황이 되다 보니까 뜨거우니까 벗었지. 모자가 뜨거우셨어요? 네. 목숨만 살리도록 그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KBS 보도 이후 논란이 커지자 경상남도가 산불 진화 장비 보강에 나섰습니다. 방염 장비 부족 지적에 추가 경정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 겁니다.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국비와 도비 등 모두 16억 5,500만 원. 경남 18개 시군에서는 기존 건설용 안전모 대신 화재 진압과 조사에 사용되는 방염 헬멧 1,080개를 구입해 지급합니다. 또 접이식 등진 펌프와 2단 갈퀴 등이 있는 개인 진화 장비 1,350여 개도 함께 보급됩니다. 불길이 갑자기 번졌을 때 대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염 텐트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지휘 차량과 지휘 본부용 에어 텐트가 없는 11개 시군에는 관련 장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산림청 규정에 따라 방염 기능을 갖춘 개인 진화 장비와 안전 장비를 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진화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에 예산 교부를 마쳤으며 가을철 산불 방지 기간 전까지 장비 구매와 보급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사천우주항공 캠퍼스가 2028년 공사를 시작해 2030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사천시 용현면 5만 3천 제곱미터터에 조성되는 우주항공 캠퍼스는 캠퍼스 2동과 기숙사 3동, 도서관 등을 갖춰 학부생과 대학원생 등 210명 규모로 운영됩니다. 거창과 산청, 함양과 합천군이 오늘 거창문화원에서 2027 도민체전 유치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지역 단체장과 체육인, 주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스포츠 기반 확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민체전 유치 의지를 다졌습니다. 경남교육청 산하 서부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가 오늘 진주 도동초등학교에 문을 열었습니다. 서부거점형 다문화교육센터는 학생들에게 한국어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다문화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이 다음 달 11일 개장해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사천시는 장마 기간을 고려해 해수욕장 개장일을 일주일 늦췄다며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해파리 방지막 등 수상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관리 요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이미 사고가 난 차량을 또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일어나 20대 1명이 숨졌습니다. 고속도로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조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 피서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터널 벽과 부딪힙니다. 몇 차례나 구른 뒤 차선을 가로질러 멈춰섭니다. 급하게 속도를 줄이거나 비상등을 켜며 사고 현장을 피해가는 차량들. 그런데 잠시 뒤 한 차량이 사고 차량을 들이받으며 2차 사고를 냅니다. 결국 앞선 사고 차량에서 미처 나오지 못한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보지 못하고 3분 뒤에 이 차량이 1차량을 충격을 해서 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고속도로에서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는 140여 명입니다. 치사율은 50%에 육박하는데 일반 도로 사고보다 6배나 높습니다. 도로공사와 경찰은 고속도로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도로 바깥으로 지체 없이 대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실 때도 차선상에서 하시면 안 되고 경계석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고 사실을 112나 119 등에 빨리 신고해야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한 호텔에서 멸종 위기종인 볼파이톤, 이른바 공비단뱀이 발견됐습니다. 애완용으로 키우던 뱀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16층 객실 창틀 아래 노란빛 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뱀이 움직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전용 집게로 조심스럽게 뱀을 잡아 포획망에 담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양양군의 한 호텔에서 발견된 뱀. 볼파이톤이란 종으로 국내에서는 몸을 공처럼 굴려 공비단뱀이라고 불립니다. 숙박업소에서 이제 16층에 뱀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산에 방생을 하는데 5번 뱀은 정말 사람이 키우는 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조된 뱀은 길이 56cm, 무게 100g 정도 크기로 생후 3개월가량 된 어린 개체로 추정됩니다. 볼파이톤은 뱀 중에서도 비교적 온순하고 관리가 쉬운 개체로 알려져 애완용 뱀으로 사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 1.5m 길이까지 자라는 볼파이톤은 아프리카 원산인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개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록이 필수입니다. 포획한 뱀은 현재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에서 보호 중입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세계적으로 관리받고 있어서 레드리스트 준위협종이기도 하고 사이테스 2급으로 관리받고 있는 종입니다. 이번에 발견된 뱀은 이달 말까지 유기동물 공고를 거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원주지방환경청으로 옮겨집니다.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전원은 외래종 야생유기 시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하늘의 기뢰 사냥꾼으로 불리는 국산 소해 헬기가 처음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3번째인데요. 미래 해군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해군 작전에 투입될 헬기가 힘차게 하늘을 오릅니다. 바다 위와 바닷속 적 기뢰를 탐지해 제거하는 소해 헬기입니다. 자율 수중 기뢰 탐색체와 무인 기뢰 처리 장비 등을 장착해 정밀한 작전이 가능합니다. 10여 년 동안 육군 항공전력으로 자리매김한 수리온 헬기가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을 거쳐 악천후 속 바다 위 작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충분히 검증되어 있는 항공기 안정성과 강력한 자동 비행 조종 장치로 인해서 조종사가 해야 될 조종 부담을 상당히 경감하고 임무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소해 헬기는 우리나라 유일한 항공기 체계종합 기업인 카이가 개발한 해군 작전 운용에 적용하는 첫 헬기입니다. 2022년 개발에 착수해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해군 함정과 연계 운용 시험을 거쳐 내년 11월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8기가 양산되면 2030년에는 해군 소해 헬기 대대도 창설됩니다. 해군은
기뢰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기존의 소해 함에 더해 하늘에서도 기동성을 갖춘 소해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중에서의 광역 탐색과 기동성 확보를 통해 기존 소해 전력의 작전 깊이와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얕은 바다가 많은 우리 해역의 특성을 반영해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특화된 소해 헬기. 장착된 소해 임무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지만 양산 능력과 해군 전략 자산 운영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세 번째 소해 헬기 개발국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남도가 6개 재난상황실을 한데 모은 통합재난관리센터를 2029년까지 도청 옆에 신축합니다. 경남도청 본관 서쪽 주차장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설 통합재난관리센터는 합동상황실과 작전지휘실, 재난정보분석실 등을 갖춰 재난에 대응하는 지휘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쯤 남해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양식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어류 조기 출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름 경남 남해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60억 원의 고수온 피해가 났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개관식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은 최근 임시 개관한 이후 전시 콘텐츠가 부실하고 또 운영자문위원회 인사가 편향됐다는 논란 등으로 민주화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창원시는 시범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각종 의견을 수렴한 뒤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경남교총이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경남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교총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보조인력의 배치 기준과 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지만 경남을 포함한 5개 교육청이 아직 관련 조례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남의 환경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창녕 하수처리장에서 2021년부터 1년 넘게 하수가 낙동강에 무단 방류됐지만 낙동강지역 환경청이 봐주기 수사를 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낙동강구역청은 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경상국립대병원 지부는 오늘 시설과 미화 등을 맡는 업무 지원직 3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4년이 지났는데 식대와 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감정노동 휴가도 다른 직군보다 적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병원 측은 2021년 단체 협약 비적용에 합의했고 휴가는 직군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처우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충돌을 이어온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의 휴전 합의를 위반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는 트럼프식 깜짝 쇼처럼 발표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23일 저녁 6시쯤 양국이 완전하고 전면적 휴전에 합의했다고 SNS를 통해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마치는 6시간 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 오늘 오후 1시부터 휴전이 시작됩니다. 이란이 먼저 공격을 중단하고 12시간 뒤 이스라엘도 공습을 멈추면 24시간 뒤엔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휴전은 무기한 지속되며 두 나라가 다시는 서로 총을 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남은 시간까지 공격하겠다는 듯 현지 시각 24일 새벽에도 이란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도 휴전 발효 직전까지 미사일로 공격했고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에서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사일 공격 직후 휴전이 발효됐다고 보도했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휴전에 동의하지만 위반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발효 뒤 이제 합의를 위반하지 말라면서 이번 휴전으로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보게 되겠지만 여기서 벗어나면 잃을 게 많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중동 불안이 가라앉으면서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00을 넘었고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3,103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3,100을 넘은 건 지난 2021년 9월 27일 이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1.5% 넘게 오르며 상승세로 출발했고 장중 상승폭을 계속 키워 거의 3%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위기 소식에 어제 순매도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로 돌아서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도체주가 크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4% 넘게 올라 6만 전자를 회복했고 SK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처음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 넘게 올라 11개월 만에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환율도 24원 넘게 떨어져 1,36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2일 1,350원대로 집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치솟았던 국제 유가도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7% 넘게 하락한 배럴당 71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도 전장 대비 5달러 넘게 떨어진 배럴당 68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가격인 배럴당 65달러대에 가까워졌습니다. 중동 지역 위기 완화로 국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낮아진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모자이크 기능이 생겼습니다. 주소나 계좌번호 같은 개인정보뿐 아니라 대화 내용까지 가려서 보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려진 부분은 직접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에 적용된 모자이크. 가려진 부분을 눌러야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도입된 카카오톡의 스포 방지 기능입니다. 상대방에게 메시지의 일부나 전체를 가려서 전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자가 메시지 입력창에서 가리고 싶은 부분을 길게 누르면 해당 부분에 모자이크가 입혀지고 그 부분 메시지는 가려진 채 전송됩니다. PC 환경에서는 마우스로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우클릭을 통해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 기능을 통해 주소, 계좌번호 같은 정보, 스포일러에 민감한 영화 결말이나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의 내용을 가릴 수 있으며 친구나 연인 간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도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퀴즈 정답을 숨기거나 깜짝 공지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 방지 기능이 설정된 메시지는 채팅방에서는 물론 채팅방 목록, 카카오톡 알림 등에서도 모두 가려집니다. 가리는 영역은 말풍선당 최대 10개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채팅방을 나갔다가 다시 입장해도 모자이크는 계속 유지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수려한 자연 환경을 품어 보물섬이라 불리는 남해에 또 다른 보물이 머물고 있습니다. 구슬땀 흘리며 논밭을 일구는 청년 농부부터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지역에 뿌리내릴 힘을 길러가는 청년들이 그 주인공인데요. 보물섬 남해에서 자신의 꿈과 행복을 찾아가는 청년들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남해군 삼동면에 자리한 봉화마을. 올해로 귀농 3년 차인 청년 농부 한상윤 씨는 남해의 경관에 반해 귀농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제 21살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나이였어요. 그때 그 고민을 들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중앙아시아로 이제 여행을 좀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발견한 거대한 산과 포도를 따면서 즐거워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고민이 사르르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한국에 돌아가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귀농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농사지만 정성스레 키운 작물들이 자라나고 또 열매를 맺는 모습에 만족하고 있다는데요. 지난번에 아이들이 체험한다고 놀러 왔었어요. 조그만한 바구니를 나눠주고 여기에 가득 채워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무농약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따서 입에 넣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자연에서 이야기 나누며 치유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 한상윤 씨. 농사를 짓는 틈틈이 치유 농업사 양성 과정도 듣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금치 농사를 좀 지었어요. 지금은 시금치 다음에 어떤 작물을 할까 하다가 서리태를 한번 심어봐야겠다. 그래서 서리태를 이번에 심었습니다. 남해로 귀농을 결심한 한상윤 씨가 정보를 얻기 위해 문을 두드린 곳은 남해 청년센터였습니다. 청년센터에서 저에게 남해군은 이러이러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청년들은 이러한 동아리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암흑기나 클래스 같은 걸 하면서 다른 청년들에게 소개해주고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지역의 청년들이 정착하기 위해선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많은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남해 청년센터 바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책을 전달하고 또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는 이른바 청년과 정책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청년뿐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청년 정책을 아래로 전달하고 또 청년들의 니즈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간 지원 조직 중 하나입니다. 남해 청년센터 바라는 이제 청년들이 원하는 바를 저희가 수집해서 또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 귀촌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좀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와서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핵심 가치인 연결에 걸맞게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센터 프로그램으로는 소규모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모여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사담사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암흑기나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암흑기나 클래스가 자격증이나 재능은 있지만 강사 경험이 적은 청년이 직접 수업을 기획하고 운영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날은 지난해 남해에 정착한 건축가 문주원 씨의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남해 여기 청년센터에서 CAD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CAD라는 프로그램이 사실 건축가가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인데 일반인들도 조금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약간 좀 재밌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않아도 남해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참여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Yeah, I'm really fortunate that this place exists and I'm happy to come here more often, and if they expanded and had more frequent events and had more variety of classes, I would be really pleased to join anything that I found interest in the future. 적절한 양분과 환경에서 새싹이 잘 자라나듯 남해라는 토양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청년들. I love Namhe. 남해를 아름답게 빛내는 또 다른 보물입니다. 정체전선이 북상해 경남을 포함한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은 내일 새벽 비가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륙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동부에 20에서 60mm, 서부에서는 5에서 30mm 정도고요. 내일 이른 새벽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2도, 고성이 21도로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한낮에는 창원이 27도, 밀양이 29도로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1도, 거창이 2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는데요. 한낮에는 함양이 26도, 산청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토요일에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취업 난방 한계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취업 준비생들이 지방 취업을 기피한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30대 기업 본사와 핵심 계열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고 공공 분야 역시 주로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해수부 부산 이전에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취업 난방 한계선을 허물고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게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